테슬라 주식은 오랫동안 일론 머스크의 막대한 부의 주요 원천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테슬라의 CEO죠. 하지만 이제 그의 포트폴리오 속 또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버트 프랭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기업은 비상장 회사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지금은 머스크 개인 재산의 로켓 연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현재 일부 주식의 2차 매각을 추진 중이며 이번 거래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8천억 달러, 지분 가치는 3,2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자, 물론 40%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테슬라 보유 지분의 가치는 약 1,820억 달러 수준인데요. 2018년 논란이 된 스톱 옵션 보상안을 포함하더라도 현재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관련 자산은 스페이스X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거래가 성사된다면 그의 총 자산은 6,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6천억 달러 부자가 되는 기록입니다. 작년에 머스크는 4천억 달러 자산을 돌파한 첫 인물이었고 지난 10월에는 5천억 달러를 넘긴 최초의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비상장 기업들 예컨대 xAI 같은 회사들이 테슬라 이사회가 우려한 요인으로 언급됐습니다. 바로 머스크에게 1조 달러 규모의 보상안을 제시한 배경이 되었는데요. 테슬라 위임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머스크의 재산 대부분이 이제 테슬라의 다른 사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상은 그가 다른 회사를 우선하는 것보다 테슬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어제 테슬라 주가는 3% 하락했는데요. 방금 언급하신 2018년 보상안은 아직 델라웨어 법원에서 소송 중이죠. 앵커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그 소송에서 이긴다면 가능성도 높습니다. 머스크의 순자산은 약 1,000억 달러가량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머스크의 테슬라 자산이 스페이스X 가치보다 약간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것이 바로 비상장 시장과 상장 시장 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비상장 기업들이 이제 주요 상장 대기업만큼 혹은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창업자들의 지분 희석이 덜하기 때문에 상장 이전에 더 큰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스크는 실제로 생활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예를 들면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는 걸까요? 앵커 질문입니다. 스페이스X 지분 기억하실 겁니다. 2021년에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 약 140억 달러치를 매각했습니다. 그 금액이면 몇 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규모죠. 하지만 그중 일부는 트위터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 아닌가요? 앵커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전체 인수금액은 440억 달러였고 머스크 본인이 부담한 지분은 약 15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는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재단을 운영 중이며 그 자체로도 상당한 자금이 남아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2차 주식 매각 과정에서 일부를 매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약 4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이 경제의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의 독립TV입니다. 자, 여러분 스페이스X 상장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에 8천억 달러라고 하면은 48에 32, 3,200억 달러를 단숨에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1조 5트릴리언 지금의 테슬라 주가의 주식의 평가를 받는다면은 이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40%를 지분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은 한 6천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 1조 그 보상안 거기에 60%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그 일론 머스크의 제국이 정말 화성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을 갖추게 된다고 보는데요. 이 추이에 따라서 이제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들 과연 스페이스X의 주식을 보유하게 될지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스페이스X 상장에 따라서 테슬라 주식이 로켓을 함께 타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가 진짜 무서운 일이 밖으로 나가는 게 없이 거진 테슬라 생태계 내에서 소화를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사이버 트럭도 테슬라 생태계에서 구입을 해주고, 자, 메가팩도 xAI에 납품이 되고, 자,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은 이제 그 우주로 나가는 컴퓨터 센터를 짓는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생태계 선순환 구조에 들어섰는데요. 자, 이걸 현재 막을 기업은 없어 보이죠. 그게 이제 테슬라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이제 계기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제가 이제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요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은 이제 10년 전에는 비트코인 그 반대론자였는데 지금은 JP 모건이 어느 것보다 빠르게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은 이중 행동을 보이고 있다. 본인은 비트코인에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면서 JP 모건 회사는 빠르게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있다. 자, 이게 아이러니컬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인터뷰 에피소드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윤타 차이가 이제 그 일론 머스크 이렇게 12시 넘어서 현장에서 회의를 하는데도 하품한적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정말 그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경이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GPU 100만 개가 들어간 컴퓨팅 센터가 멤피스에 구축이 빠르게 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잭 말러가 21세기 그 상장을 했죠. 본인의 회사를. 그러면서 이 회사는 정말 특징이 비트코인에만 투자하고 이걸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회사면서 이 21 캐피털이 결국은 그 지금 스트래티지 회사 64만 개의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가져갈 것이다.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소매 주주들에게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할 것인가, 여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겁니다. 스페이스X 지분을 예를 들어서 테슬라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스페이스X 주식을 1주를 주는 걸로, 자,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뇌피셜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도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00주면 10주를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페이스X가 뭐 정말 한 주식이 1000만 원이 간다면 그것도 적지 않은 또 차익을 남길 수 있겠죠. 자, 덴마크에서 들어온 속보인데요. 덴마크 도로를 정복한 최초의 자율주행 테슬라 FSD 해서 이 루스탑이라는 분이 직접 덴마크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실현해 보면서 이건 한마디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2월에 네덜란드 안전점검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서 이 FSD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좀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테슬라 FSD가 기존 택시 요금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더 안전하게 운행이 된다면 사실 각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그렇지 폭발적으로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보급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제2의 팔란티어 엔비디아 부럽지 않게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이 되는 거를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국내에서 신문에서 이제 보도된 자료인데 재미가 있어서 제가 요 신문 자료를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미국 주식 보유 국가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4,860억 달러로 일본의 9,750억 달러 대비해서 꽤 많이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호주, 싱가포르, 독일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4,86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요. 자, 개인 투자자 미국 주식 보유 규모 변화를 보면은 2021년에는 678억에 불과했는데 이게 2025년에 불과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된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된 거는 국내 이제 테슬라의 팬덤도 늘어났고 또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 주식이 아웃퍼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해외 주식으로 옮겼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환율이 뭐 1,500원, 2,000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될 때는 테슬라를 투자함으로써 해외 주식을 투자하면서 달러로 자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화가 이제 비세 속도로 종이돈이 돼버리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원화 대비해서는 그 인플레이션 속도가 느리니까 그런 면도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 국내 5년간 우리가 해외 주식을 투자했을 때 엔비디아의 수익률은 12배가 났고요. 팔란티어는 5.7배가 났고 많이들 투자하시는 TQQQ가 2.2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3배가 났는데 테슬라만 1.2배가 난 거를 볼 수가 있어서 테슬라의 이 버퍼 상승 여력은 엔비디아급 최소 12배, 그러니까 10배 정도의 최소한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가 그럼 해외 주식 투자하는 종목 제일 많은 게 테슬라가 1인데
압도적인 일인데 283억 달러. 자, 그러면 요건 하나로 한 45조, 50조 그 정도 규모죠. 엔비디아가 여기 절반에 해당하는 173억이고 다시 여기에 절반에 해당하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팔란티어 아이온큐도 42억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데는 이런 국내 투자자들의 경제 독립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젠슨왕은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서 일전에 그 일론이 참여하는 이 거진 모든 회사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최대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밝히면서 xAI에 투자할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자, 이 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을 달고 있습니다. 자, 맞는 말이죠. 자, 스페이스X는 전 세계 다른 지역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윗을 한 내용인데 거대한 위성 배열 안테나를 이용한 인터넷 연결뿐만 아니라 100kWh에 달하는 에너지 문제까지 한 방에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지금 구글이 TPU로 잘 나가고 있는데 구글마저도 결국은 이제 우주로 나가기 위해선 그 손발에 해당하는 60% 이상 시장을 장악하는 스페이스X, 결론은 일론 머스크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테슬라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 스페이스X라는 이 로켓에 올라타 있다. 그래서 그 스페이스X 상장과 함께 테슬라는 더 반사이익을 크게 얻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처구니 없는 인터뷰인데요. 이 제니퍼 웰치라는 사람이 팟캐스트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세금도 내지 않는 이민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창출된 일자리는 무려 60만 개,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회사에 지급하는 종업원 급여는 무려 1,10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개인이 낸 세금 중에 일론 머스크는 한 해 납부한 세금 2021년 1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 이상을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한 돈이 이거보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만큼 일론 머스크가 그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지금 구도가 이제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 구글 대 엔비디아와 xAI의 연합, 거기에 더해서 xAI는 스페이스X와 합쳐서 이게 이제 미래의 인공지능의 진검승부가 되는 구도로 지금 짜여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이제 구글이 TPU로 AI 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테슬라가 X 그 5칩에서 A칩까지 나오면 역시 구글을 넘어서는 자체 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 스페이스X를 통해서 날개를 달게 되니까 테슬라의 그 제국은 정말 뭐 상상 불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참고해 주시고요. 자, 모건 스탠리가 이 2020년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대폭발 시점을 예고하면서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미국 33개 주요 도시에서 로보택시 상용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3주 안에 그 안전요원이 제거된다고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그 2032년까지 보수적으로 미국의 그 로보택시 시장에서 30%를 테슬라가 차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자, 가격 경쟁력 면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비용은 웨이모 대비해서 2분의 1 정도 반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 웨이모는 차량 구입비가 훨씬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 경쟁력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마이크 세일러가 이제 그 메나에서 열린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셀러는 이제 은행의 그 대부분의 역할을 비트코인이 이제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은행을 꿈꾸고 있죠. 자, 마이크 세일러와 스트래티지 회사의 동향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팔로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NBC의 그 인터뷰에서 톰 리가 나와서 톰 리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대비되는 이더리움을 비트마인을 통해서 매집하고 있는 CEO죠. 그러면서 이제 애널리스트인데요. 앞으로 그 암호화폐 가격이
그 ISM 지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 ISM 지수 50 이상으로 돌아온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슈퍼사이클의 움직임과 일치한다. 그래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요거 참고해 주시고 테슬라의 그 샤오펑 그 CEO 레이 준이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을 직접 타보고 다시 한번 그 평을 내리고 있는데 테슬라 FSD의 성능은 자율주행 4단계에 가깝고 매우 부드럽고 고급 경험을 제공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놀라운 게 만약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테슬라의 FSD를 타보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현대차를 더 매기 역할로 더 끌어올린다면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이 샤오펑 레이준 회장이 먼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의선 회장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12월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주요 공급업체 감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아직 컨펌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가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2026년부터 이 테슬라의 젠3 옵티머스 모델의 100만 대 목표 생산 라인이 이제 공급업체 감사 이게 확정이 되면 이제 생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팩트 체크는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테슬라의 그 젠3 옵티머스 봇이 실제로 이제는 대량 생산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는 신호로 감지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가 공식적으로 2026년에 IPO를 할 것이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확정이 되었고요. 스페이스X는 IPO로 모은 자금을 더 빠르게 위성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배치하기 위한 로켓 발사에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서 100톤의 그 위성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스페이스X 스타쉽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쟁 구도에서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반사이익으로 테슬라가 결국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의 XAI 인공지능의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주의 이제 데이터 센터 이거를 건립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테슬라를 운행 안 할 때 이 유효 시간에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그 사용료를 받으니까 그 추가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 차는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페이스X 상장이 결국은 테슬라에 미칠 영향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한마디로 로켓을 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이제 한 달 뒤인 2026년부터 빠르게 현실화돼서 테슬라의 주가가 부스터를 탈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양자 컴퓨팅 소식을 좀 알아보면 1만 큐비트 시대가 열렸다는 속보가 나왔는데 이게 충격적인 게 네덜란드 양자 컴퓨팅 기업 퀸티웨어에서 이 1만 큐비트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팩트로 이제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현실화되면은 종전의 그 큐비트 능력이 보다 100배가 도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빠르게 그 양자 컴퓨터의 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이게 가져올 그 혁명적인 변화는 정말 상상 불가인데요. 이걸 좀 더 분석해 본다면 1만 큐비트 달성은 그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여기에 이제 가속이 되는 거고 실제 양자 컴퓨터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라든지 의료 분야 또 뭐 그런 그 인공지능 분야에 인발부가 되면은 제가 아이온큐도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양자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오면서 우리가 경제 독립에 대해서 이쪽 부분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 그만큼 기술 발전 속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오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머스크가 3주 후면 완전 자율주행 차가 나온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게 12월 30일로 예측이 됩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이제 12월 25일 다음 주고 지금 오라클 때문에 산타랠리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요. 자, 오라클의 이제 거품 논란,
인공지능의 그 메타 오픈 AI부터 다 이 거품 논란에 지금 쌓여 있죠. 그런데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450선에서 견조한 이유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딱 버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테슬라 주가가 날아가는 거는 EPS가 사실은 올라가야 되고 그 시점은 최소 물리적으로 2026년 1분기, 2분기로 갈수록 이거는 이제 개선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까지 잘 참고 테슬라 장기 투자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 1조 보상안이 성공할 때는 지금 1.5T에서 8.5T까지 약 6배 정도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주가가 446달러니까 여기서 6배가 상승한다면 대략 그 캐시우드가 2029년에서 2030년 그 테슬라의 주가를 2600, 불케이스에서는 3100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방금 양자 컴퓨터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스케줄보다 더 빨리 이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전 포인트는 12월 18일, 오늘이 12월 12일이니까 이제 6일 남았는데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 해서 전고점 488달러를 1년 만에 탈환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재밌게 지켜볼 부분이고, 테슬라 주가가 지금 다른 모든 주식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 10% 빠져야 정상인데 지금 이렇게 1% 하락 마감으로 잘 방어를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제일 즐겁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요. 테슬라나 비트코인에 대한 근심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연말 마무리 잘 하시면서 여러분이 경제 독립 2026년에 어떻게 소중한 내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서 경제 독립 씨앗을 잘 뿌리고 가꾸어 나가느냐에 조금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 wonder how you read that, and you know those that say it's a SPAC, it's a treasury Sure. holding company. That's kind of like says speculative. Yeah, my main message to the market is we're different. You know, people want to size us up like MicroStrategy. We're not. We're going to build cash flow, businesses, products. Tether and SoftBank is no slouch. People size us up to a Coinbase. We're not. We already own far more Bitcoin than they do,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add to that. So the point is we're different, and the market's going to have to figure us out, and they can take as much time as they want. I plan to be the CEO of this company forever, and we are building for the long term. Again, these are executive team, a board, and a founding group that has been in this industry for a very long time. We have no problem with volatility. We have no problem with having long-term conviction, but I do think that the market's going to have to appreciate and understand who we are because it hasn't seen anything like us yet. Deliver that But value. the stock fell in the debut, and I do wonder how you read that. And The only regret I have is I didn't give him more money. You know, almost everything that Elon's part of, you really want to be part of as well. And he gave us the opportunity to invest in XAI. I'm just delighted. The only regret I have about XAI, we're an investor already. The only regret I have is I didn't give him more money. You know, almost everything that Elon's part of, you really want to be part of as well. And he gave us the opportunity to invest in XAI. Welcome. Welcome, Michael. And floor is yours. So I've been all around the region this week. I started in Dubai and went to Bahrain and went to Kuwait. And of course, I'm ending in Abu Dhabi, the big end. This is the big end of the tour. And I have had a chance to meet with 100 investors, regulators, sovereigns, banks, crypto enthusiasts, Bitcoin enthusiasts. And I thought I would share with you what I'm showing them and what I'm speaking about with them, and give you a sense of what we're proposing to the sovereign wealth fund, the hedge funds, the investment funds, the family offices, the banks, the traders. And dollars the other day. In one day, 16 trillion. It goes through our AML systems, our risk systems, sanction systems, fraud systems, OFAC systems. You know, it's cheap, it's fast. So we've always been using technology to do a better job for the client. And we're going to do the same thing in tokenization. So tokenization, blockchain is real. It's been around for quite a while, but now it's becoming more effective, more efficient because people are finding ways to do it faster and cheaper,
permissioned or not permissioned. Smart contracts, I think, will probably be real. We're working on stable coin and a JP Morgan. We have a JP Morgan deposit already. And think of it as a token, which is a deposit. We can pay interest on it. And as a payment system and a network, we're involved. If we can use things like that to do something better, faster, cheaper for clients, we're going to. You know, we moved $16 trillion the other day. In one day, $16 trillion. It goes through our AML. There's a new Fed, right? But a dovish tilt. And at a time when the ISM has been below 50 for a record more than 3 years. So that's really good for small caps. And as Barry says, if they deregulate banking, and we were talking about this offline, that's really good for small caps. But that's also really good for the business cycle. And we've talked about this in some of our past research. Crypto prices are really sensitive to the ISM. So the ISM moving back above 50 has historically been associated with actually super cycle moves in Bitcoin and Ethereum. Wait, ISM going into expansion territory is positive for Bitcoin? And correct. And for all, interesting. Yeah, and so if you look at ISM and Bitcoin, and you detrend Bitcoin, essentially look at its distance from the 200-day, it's almost perfectly correlated to the ISM. Surprising. And same thing with copper to gold prices. So copper's an industrial metal versus gold is a monetary. Right, but all of that tells you that it's basically just risk on, that they're all behaving like an economy. And is that, am I overcharacterizing Yeah, I think that's right. I think Bitcoin's a bit of a chameleon because there'll probably be a time when it acts like gold, but right now it acts a lot more like it's sensitive to monetary policy and the business cycle, and both are about to turn up. So that would mean anybody who thinks the Bitcoin 4-year cycle means crypto. Her er den første selvkørende Tesla på danske veje. Her er den første selvkørende Tesla på danske veje. Stock has long been the primary source of Elon Musk's vast wealth. Of course, he's the CEO of Tesla. Now another name in his portfolio appears to be in a position to fill that role. Robert Frank has the details for us. Good morning. David, good to see you. It is a private company, in fact, and that is SpaceX, which is now the main rocket fuel for Elon Musk's personal wealth. According to reports, SpaceX is planning that secondary share sale that would value the private company at $800 billion. So Elon's stake would be worth over $320 billion. That assumes that 40% ownership in SpaceX has not changed. Meanwhile, his direct shares in Tesla are worth about $182 billion. So even if you add in the options from that disputed pay package back in 2018, his Tesla wealth is being far outpaced right now by SpaceX. Now, if the SpaceX deal goes through, it would bring his total net worth to over $620 billion. That would make him the first person ever to reach the $600 billion mark. You might remember he was the first to reach $400 billion last year and the first to reach $500 billion back in October. The rising values of those private companies, including XAI, they were cited by the Tesla board as a concern and reasons for awarding Musk that pay package that could potentially be worth $1 trillion. The Tesla proxy saying, quote, because of a majority of Musk's wealth is now derived from other business ventures, the compensation was needed to, quote, prevent him from prioritizing those other companies. Tesla shares down, of course, 3% yesterday. Yeah, I mean, you mentioned the compensation package that's still under litigation in Delaware, 2018. Right. That would raise his, if they win that, which they very well might, yeah, that would raise his net worth a lot as well. About $100 billion or At so, least, I think, something like that based on today's share price. And so that would raise his Tesla value to slightly above SpaceX. But it's notable that, and this is a sort of microcosm of what's happening between private markets and public markets. You see these private companies becoming as valuable or more than the largest public companies and creating even more wealth, because when they're still private, the founders, of course, are not as diluted as they are when the companies go public. But what does he use to actually fund his lifestyle then? Is it back to our conversation with Dan Goldman? Is he just borrowing against his Tesla holdings, and or could he borrow against SpaceX? Remember, back in 2021, he sold $14 billion worth of Tesla shares.
that still goes a long way. That can carry you a few years. A little while. A few years. Although, wasn't he using some of that to pay for Twitter, or no? He Am I wrong? used $44 billion of it. Well, not all of that. I mean, 15, whatever his equity was. So a portion of that, yes. He has $10 billion in foundation. So that's still a large chunk of change, and he may be selling as part of the secondary sale, but probably not a lot. The assumption is he still has about 40% of SpaceX.